와우,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저 올가국어 수더쌤입니다. 네. 올가국어 현정쌤입니다. 네. 앞으로 순서 정하고 하세요. 그럴까요? 여기부터 하세요. 저부터 네네. 하세요.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뭐 아무튼 뭐 아무나 못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딱 순서를 정하는 게 더 네.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문학이죠. 네. 문학에서도 또 이제 소설, 수필, 시나리오, 네. 뭐 한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네네. 하여튼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또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오셔갖고 오늘은 이제 그 문학 전체 특집에서 세 번째 파트 네. 현대 소설 부분에 대해서 네.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대 소설 하면은 내용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네. 좀 덜해서 네. 그나마 좀 이해가 좀 편한 네. 것 같은데 사실 주제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고전이 전체적으로 좀 더 단순하고 네. 현대문학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주제가 조금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오히려 더 어렵게 접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진짜 소설이 시보다 배경 지식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네, 같다는 정말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필요로 해요. 네. 왜냐면 이제 시는 좀 단순하게 서술이 돼 있는데 소설은 아무래도 좀 길게 풀어서 쓰다 보니까 당시 시대적 분위기나 뭐 아니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통념이나 이런 거가 약간 뭐 부모님 통해서나 주변 어른들을 통해서 아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게 또 안 맞물리는 시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죠. 전혀 모르고 이제 접하게 되죠. 네. 아무래도 소설 같은 경우는 네. 난 그냥 단순하게 일단 스토리는 알고 이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 거예요? 소설에 대해서 문제 예를 들어서 내신 기준으로 봤을 땐 소설의 어떤 뭐랄까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갈등 중심으로 이제 출제가 내용 되기 확인 때문에 문제. 네. 그래서 보통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주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배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대적 배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 같은 경우에 갈등 중심으로 다루고 특히 이제 인물은 아무래도 성격을 좀 많이 물어보기는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성격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인물의 성격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나온 반응을 통해 찾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대사, 행동으로 찾는다고 이렇게 찾다 보면은 사실 그 성격이랑 좀 무관한 서술들도 되게 많거든요. 인물의 그런 행동들은. 근데 그게 반응 중심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성격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했었어요. 소설은 출제 포인트는 아무래도 내용 확인이 저는 그냥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성격, 배경 이것도 결국은 다 소설의 내용이니까. 근데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건 손풍금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데 역사적인 흐름을 엄청 많이 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설은 아무래도 정말 이야기고 누군가의 삶에 대한 흔적이 시에 비해 정말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었냐면 한국 전쟁의 전개 양상이 그 소설에서 정말 상세하게 쓰여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막 처음에는 중공군이 합세하기 전까지는 우리나 남한이 득세했다 그랬다가 이제 중공군이 이제 함께 투입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전세가 뒤바뀌었고 뭐 인천 상륙 작전 유엔군이 들어오고 나서 이런 말들이 소설에 그대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 전쟁의 전개 양상을 아는 학생이 읽었더라면 쉬웠겠죠. 그 쉽죠. 부분이 정말 쉬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는 학생이 읽었더라면 한국 전쟁 아니었나? 중공군? 유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작품만을 가지고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현대시보다 어쩌면 더 소설을 이야기할 때 한국사는 진짜 필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끔 얘기 듣잖아요. 네. 외모는 20대 뭐 요즘 아이돌인데 순간 얘기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분 6.25 겪으신 분이다. 맞아요.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일제강점기 때 태어났나 막 이래요. 왜 이렇게 그 잘하냐고. 얘기 질문. 네. 목소님 말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저분 6.25 겪으신 분이야. 우리 엄마도 그래요.
야. 간접 경험을 아이들이 별로 못 해보니까 맞아요. 예. 아니 이게 소설 말고도 음. 또 있지 않아? 다른 분야도 있잖아요. 이게 소설 말고. 네, 극이나 이제 비슷한 것 수필 이런 게 또 있는데 어. 근데 현대극, 그러니까 극 자체가 사실 고전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수능에서 애당초 출제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시험 범위로 그렇게 많이 넣는 편은 아닌데 이제 단골로 나오는 그래서 작품이나 작가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내신에는요. 그래서 뭐 현대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강백 작가가 제일 맞아요. 인기가 많고요. 가끔 함세덕 이렇게 이제 나오는 정도고 그 다음에 수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나이덕 시인의 이제 그 수필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사실은 그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네요. 스님이신데 돌아가셨는데 지금 무소유 쓰셨던 법정.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의 이제 글도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출제가 덜 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자신의 말의 빚을 다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출제됐거든요. 한동안 그러더니 조금 논란이 있었는지 요즘엔 좀 출제가 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흐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글들도 있나요? 소설은 거의 다 그런 것 같고 네. 아, 그래요? 수필은 그냥 자기 본인의 삶이 삶이고. 그대로 들어있고 네. 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이게 현대 소설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역시 이 부분도 또 공부하는 게 뭐 배경 지식이라는 부분이 이제 충분히 있는데 야 이게 저는 항상 생각할 때 국어는 뭐 말뜻만 잘 알고 있으면 공부 되는 거 아니야? 네. 어휘만 뭐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네요. 요즘 국어는 아니네요. 원래 그 국어가 그랬었나요? 요즘 많은 걸 알고 있어야지 이게 사실 그것만 알아도 풀 수는 있는데 다만 시간 안에 푸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 갖다 주고 초등학생한테도 시간 널널하게 주고 풀라 그러면 다 8, 90점 나올 거예요. 근데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찾아야 되는 포인트를 못 찾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인물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인물하고 사건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사건이 별로 질문을 안 해요. 문제에서는요. 그래서 배경인물 위주로 좀 읽어야 되고 또 갈래를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소설은 배경인물 중심이지만 수필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개성 중심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 갈래를 구분을 못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엉뚱한 거를 찾으면서 읽을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현대 산문 같은 경우에는 갈래별 특징을 좀 이해하는 거가 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읽는 연습이 좀 되게 절실해요. 똑같이 활자가 많아서요. 네. 마지막 꿀팁 한 분씩 다 얘기해 주신 건가? 아니 뭐 에스 선생님 꿀팁 뭐 꿀팁. 점수 소설은 기본적으로 길고 그리고 출제자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내가 만약 모르는 소설이라면 다른 학생들도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안 나오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기가 나왔을 때는 보기를 꼭 지문 먼저 읽고 보기를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애초에 그렇게 하라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보기를 읽을 때 지식인이었던 한 인물이 자기의 어떠한 학식을 추구하던 생활을 내려놓고 속세의 삶에 타협하여 누군가의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설명들이 보기에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학생들은 보기의 설명들에다가 일단 밑줄을 쳐놓고 지식인이었다가 자기 붓을 내려놓은 사람이 여기서 누구지?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지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시대적인 배경도 보기에서 다 말을 해주니까 네,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막 삶에 대한 무기력함을 느끼는 인물과 삶에 대한 희망을 느끼는 인물이 당대에는 많이 존재했었다. 이 작품에는 그러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하면은 무기력함에 빠진 사람은 누군지 희망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다면 또 누군지 인물의 이름들을 거기다가 매치만 하면서 읽어도 현대소설은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읽어야 또 읽는 속도도 정말 많이 빨라져요. 네. 찾아야 될 걸 알고 읽으니까요. 요거 말고 또 꿀팁이 있어요? 저는 이건 조금 논외의 문제인데 내신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선 안 나오는데 내신에서 가끔 뭐가 나오냐면
문법을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문학은 문학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현대문학에서 의외로 문법을 알아야 빨리 풀 수 있는 게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문문이랑 청유문은 그 문법적인 본래 의도와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은 사실 다른 의도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지 않고 어미를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흐름상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잘못 읽어서 이제 오답을 찍게끔 유도하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의문형 어미랑 청유형 어미를 제외하고는 알고 있는 문법 지식 그대로의 의도로 이해하고 풀면은 훨씬 더 단순하고 정확하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신에서는요. 네. 진짜 저는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아 그게 그냥 몸에 다 배겨 있는 듯한 막 이렇게 어떻게 막 자연스럽게 어떻게 막 주르르 역시 국어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현대 소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희가 또 이제 계속해서 녹화 스케줄 있고 하니까 네. 요 부분만 또 보더라도 좋은 지금 선생님들이 꿀팁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고전 네. 소설에 네.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